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요 한미일보에 기고한 이신우 칼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신우님은 전 문화일보 논설 고문을 지냈죠. 그리고 부정선거와 내란범들 저자이기도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즉 선관위가 그동안 주장해온 망분리 보완이 사실은 허위였음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는요 수년간 내부망과 외부망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어서 해킹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요. 이번 사전투표 기간에는 두 망이 그러니까 내부망과 외부망이 실제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으로 자백한 것입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은 사전투표 전날 모의시험과 사전투표 이틀 동안은 내부망과 외부망이 연결됐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아마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은 오랜 기간 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몸담았기 때문에 아마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사전투표 시점에 이렇게 내부망과 외부망이 연결된 상태에서 투표가 진행됐다면 이거는 해킹 그리고 데이터 조작 가능에 그대로 노출된 셈입니다. 최근에 4-5년간 선관위가 관리한 선관위 보안 점검에서도 망분리 비비가 핵심 문제로 지적이 된 건 사실입니다. 자, 전 국가정보원 3차장 백종욱 3차장이 지난 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했지요. 네, 그래서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 점검과 관련해 해킹이 가능하다 이렇게 가능하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도 있습니다. 백 전 3차장은 공개 변론을 통해서 보안 점검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망과 업무망, 선거망 사이 접점이 있는 취약점이 발견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각 망들이 엄격히 분리되어 있어야 해커에 의한 외부 침투가 불가능한 것이지요. 그런데 선관위에서 망 사이 접점이 있어서 외부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선거망의 침투가 가능했다는 취지입니다. 바로 선거망은 국민이 투표할 때 선관위가 이용하는 인터넷망으로 4,400만 유권자의 정보가 관리되는 곳입니다. 결국 국가의 심장이 뚫렸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IT 전문가들에게는요, 이 증언이 청천벽력으로 들렸나 봅니다. 서울신문이 중계한 헌재 7차 변론 유튜브 영상에 달린 댓글 반응은 심각합니다. 망분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부터 잘못된 거 100% 맞다는 겁니다. 군대에서요, 내부망에 USB가 잘못 꽂으면 바로 경고가 날라오고 보안상 책임을 묻는데 망분리조차 와 진짜 말이 안 나오는 상황이다. 진짜 심각한 것이다. 끝났다. 부정선거 맞다. 의심만 했었는데 불과 몇 년 전까지 망분리를 안 했다니 수백만 IT인들이여 1분만 들어도 개판이다 이 말이야. 저 망연계 개발자입니다. 저희는 인터넷망에 IP가 꽂히는 즉시 오염된 PC로 간주가 된다는 겁니다. 망연계 장비는 non IP 고속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그런 등의 댓글들이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총선이나 대선은 모두 IP가 오염됐다는 증언입니다. 내부망하고 외부망이 연결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전선거에서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번 대선에서는요, 관외사전은 진짜표 2장에 가짜표 하나인데
관내 사전은 진짜표 하나에 가짜표 하나를 투입했다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백전차장 설명에 따르면 외부 해킹을 통해 통합선거인 명부 내용을 다 탈취할 수 있고 사전투표 기록 조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유권자 명부를 바꿔치기도 할 수 있다. 백 차장의 증언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에는 이미 부정선거에 관한 물적 증거들이 차고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부정선거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이 바로 누굽니까? 전 황교안 총리 아닙니까? 자유와 혁신당 대표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재명 정부는 황교안 대표의 입을 틀어 막으려고 온갖 저질스러운 짓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집요하기가 스토커 수준을 넘어 거의 병적입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란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지난 10월 17일 황교안 대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도 그 일환일 것으로 필자는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날 특검 관계자는 경찰의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돼 이첩된 것이라며 구체적인 혐의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나라의 검찰은 한쪽 정치범들에 대해 툭하면 증거 불충분이라 수사를 못한다고 발표한다. 황 대표에 대해서도 구체적 혐의는 확인하기 어렵단다. 그러나 압수수색은 할 수 있다. 이건 그냥 중국 공안이지 대한민국 검찰이나 경찰, 법원일 수가 없다. 반미 민간단체의 고발장 하나만 있으면 곧바로 압수수색할 수 있는 곳이 대한민국이다. 그런 수사기관들이 왜 부정선거 고발장에 대해서는 꿀먹은 덩어리인가? 부정선거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음모론자라고 하잖아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황교안 전 총리는 불법 선거운동 혐의, 부정선거 주장 관련 단체 활동 수사와 내란 선전 혐의에 대한 특검 수사 및 압수수색 시도를 줄지어 받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를 민주적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단체로 간주하며 이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수사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난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 부정선거 가능성을 들여다보자는 상당수 국민의 요구는 철저히 무시하거나 거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민주적 선거 질서를 훼손하고 있는 당사자인지 알 수 없습니다. 자신 있으면 반박해 보십시오. 자신 없으면 그냥 감방에 쳐넣던가. 부정선거가 아니라면 굳이 부정선거론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유난히 예민한 반응을 보일 뿐 아니라 부정선거론자들을 침묵시키기 위해 세상은 물론 전생에 힘까지 짜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과간입니다. 부정선거의 가장 큰 피해자를 따지자면 국민에 이어 두 번째가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22대 국회의원이 53명이 떨어졌잖아요. 원래 당선됐는데 낙선 처리를 한 거 아닙니까? 이들이 앞장서서 부정선거를 외쳐야 되는데 왜 침묵하고 있는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네요. 그런데도 부정선거에 대해 철저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자기 파괴와 자기 학대에 쾌감을 느끼는 것일까? 혹시 만절 필동 만번을 굽이치거나 꺾인다 한들 결국은 동쪽으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더불어민주당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마음가짐에서일까? 이런 글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글은 이신우 전 문화일보 논설 고문이자 부정선거와 내란범들 저자이기도 한데 지금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요 이번에 지금 사무총장 누굽니까? 사무총장 이분이 오랫동안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몸담고 있었어요. 허철은 선관위 사무총장이죠. 지난번 사무차장 하다가 지난 8월 달에 사무총장으로 왔는데 아마 이 사람은 이 사전투표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사전투표 이틀 하잖아요. 그 이틀 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망과 외부망이 연결됐다고 한다고 인정하는 자체가 부정선거를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진실을 하루빨리 규명해야 할 겁니다. 내부망과 외부망이 연결됐다는 것을 지금 허철은 선관위 사무총장이 인정했다는 것은 부정선거를 인정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진실을 규명해야만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상권 분립을 지킬 수가 있다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들이 인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